윤석열 정권의 노조 탄압이 결국 소중한 생명을 앗아갔습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빌면서 유가족께도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정권의 폭력적 탄압에 대한 마지막 저항 수단으로 노동자가 죽음을 선택하는 이런 상황이 다시 발생한 데 대해서 한없는 분노를 느낍니다. 이 문제에 대한 원천적 책임은 대통령에게 있습니다. 대통령의 진솔한 사과와 재발 방지 대책을 요청드립니다. 정부는 참혹한 국정 실패를 노동자 때리기로 눈가림하려는 얄팍한 속임수를 중단해야 합니다. 주 69시간제 같은 노동 계약도 전면 폐기를 선언해야 합니다. 민주당은 정권의 반인권적인 노동자 탄압에 강력하게 맞설 것입니다. 노동 퇴행을 반드시 저지하고 노동 존중 사회를 향해서 나아가겠습니다. 한미 정상회담, 우리가 얻은 것은 무엇인가? 기타 하나 동전 한 입뿐 아닌가? 바이든 대통령은 이번 한미 공동 기자회견에서 나의 취임 후 한국 기업들이 1천억 달러 약 133조 이상 투자했다고 자랑했습니다. 김건희 여사 사건 번호 133번과 공교롭게 맞아떨어진 133조 투자는 미국 바이든 대통령의 이익 아닌가? 이에 반해 우리가 얻은 것은 초라하기 짝이 없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방미하자마자 넷플릭스 25억 달러 3조 3천억 투자 유치를 자랑했습니다. 과연 그런가? 넷플릭스는 한국 콘텐츠로 먹고 산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입니다. 한국 콘텐츠 의존도가 심하고 그러니 한국에 투자할 수밖에 없는 기업입니다. 기업은 이윤 추구가 목적이고 이윤이 있는 곳에 투자가 있는 것입니다. 과장된 투자 유치는 그 정도 하고 한국 대통령이 이해충돌의 넷플릭스 회장을 만난 것이 과연 적절했는가 따져보겠습니다. 넷플릭스는 망 사용료 문제로 한국 기업 SK 브로드밴드와 한국 법원에서 소송 중인 기업입니다. 1심에서 패소했고 지금 2심 재판 중입니다. 참고로 네이버, 카카오는 망 사용료로 1년에 1천억 원을 내고 있는데 넷플릭스는 미국에서는 망 사용료를 내고 한국에서는 내지 않고 있습니다. 넷플릭스의 한국 매출액은 2020년 4,155억, 2021년 6,317억, 2022년 7,733억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당연히 투자도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이에 반해 세금은 2020년 22억, 2021년 31억, 2022년 33억 정도만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 국세청이 세무조사를 통해 2021년분 800억 원을 납부하라고 하자 넷플릭스는 이에 불복해 현재 조세심판원에 쟁송 중에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조세 포탈 혐의가 짙은 이런 민원성, 로비성 유혹이 있는 기업과 부적절한 만남을 할 것이 아니라 노예적 불평등 계약을 하고 있는 한국 콘텐츠 제작사들의 지적재산권 문제를 거론하고 해결했어야 합니다. 넷플릭스가 오징어 게임으로 1조 이상 수익을 내는데도 한국은 253억 투자액 외에 별로 런닝 개런티도 없고 쥐꼬리만큼 수익밖에 없습니다. 한국 대통령이라면 한국 콘텐츠 제작자들의 피눈물을 헤아려야 하는 것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러니 133조 퍼주고 노래 한 곡 부른 값으로 얻은 것은 달랑 기타 하나 동전 한 입뿐이라고 제가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한국은 핵을 만들 수도 가질 수도 공유할 수 없다는 삼불핵만 확인하고 돌아온 빈손외교입니다. 국민의힘에서 역대급 성과라고 프랭카드 붙이고 선전하고 있던데 제가 보기에는 역대급 국익 손실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기시다 일본 총리가 한국에 옵니다. 일본의 온라인 극우지 데일리 신초는 기가 막힌 이런 보도를 했습니다.
기시다 총리 한국 가서 화끈하게 사과 몇 마디 해라.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 더 떨어지면 안 된다. 고 보도했습니다. 얼굴이 화끈거립니다. 어쩌다가 일본 극우가 한국 대통령을 응원하는 지경이 되었는지 부끄럽기 짝이었습니다. 세종대 호사카 유지 교수는 기시다 총리는 G7을 앞두고 이번 방안을 통해 후쿠시마 오염수나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 규제 관련해서 윤 대통령으로부터 긍정적인 답변을 얻고 싶어 할 것이라며 분석했습니다. 후쿠시마 수산물까지 넙죽 내주지 않을까 심히 걱정됩니다. 당 내에서도 대통령이거나 영부인이면 긴급 펑크가 나는 거다. 그리고 공천 하나만 바라보고 마이크 앞에 서기 때문에 굴종의 궤변을 하는 것 아니냐라면서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왜 보수 패널들이 자신 있게 정권을 찬양하지 않는지 좀 진지하게 생각해 보셨습니까? 윤심을 거스르면 또 김건희 여사 눈밖에라도 나면 당에서 쫓겨나고 공천에서 배제되고 정치 인생 끝날 거라는 두려움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나가는 사람들도 다 알 법한 이 사실을 국민의힘 내부와 또 대통령실에 있는 분들만 모르는 것 같습니다. 현재는 출연자들을 전수조사할 것이 아니라 섭외에 실패한 사례가 몇 건이나 되는지 그 방송국 섭외하시는 작가님들이든 기자님들이든 PD님들이든 이런 분들 몇 분만 붙잡고 물어보면 금방 나올 겁니다. 진실에 눈 감지 마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런 일련의 언론 탄압 관련된 발언들이 방송법에 대한 거부권 건의 쇼로 가는 수순이 아닌가 하는 의심마저 듭니다. 대통령실과 태용호 의원의 수상한 만남. 이진복 정무수석이 그런 이야기를 했다고 하죠. 공천 문제 그거 신경 쓸 거 없어 라고 이야기했다고 태용호 의원이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태용호 의원이 어떻게 발언하느냐에 따라 당신의 공천은 달려있어 라고 이야기했다고 하는데요. 그러고 나서 태용호 의원은 그런 이야기를 하죠. 윤석열 대통령의 구상권 포기 결정은 대국적이고 대승적인 결단이다. 정말 미친 사람이 아니곤 이런 발언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더 황당한 것은 바로 이겁니다. 태용호 의원이 일본의 외교청서에서 독도는 일본 땅이다 라고 하는 내용을 공개하면서 이 일본의 외교청서는 한일 관계가 미래로 가기 위한 일본의 화답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겁니다. 정상이 아니고는 이런 이야기 할 수가 없는데 이 왜 정상이 아닌지 이제 드러나게 된 거죠. 대통령실과 태용호 의원의 수상한 만남. 이와 관련해서 대통령실이 정치에 개입한 거 아닙니까? 정무수석이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은 대통령이 화를 내서 이야기한 거 아닐까요? 아니 왜 아무도 나를 안 받아줘? 라고 안 받아쳐줘. 왜 아무도 나를 도와주지 않아? 라고 이야기를 해서 정무수석이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 같은데요. 이거는 대통령실의 정치 개입입니다. 공천, 선거 등을 미끼로 대통령실 공무원이 선거에 개입하면 이건 선거법 구조 위반입니다. 선거법 구조 위반이고요. 그리고 선거법 구조 2항에는 경찰과 검찰은 이에 대해서 바로 수사해야 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공천 선거에 개입해서 2년 징역형을 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굽니까? 박근혜 대통령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이렇게 2년 징역형을 받을 때 기소했던 서울중앙지검장 누굽니까? 윤석열 당시 중앙지검장입니다. 이렇게 기소될 때 당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당시 서울중앙지검 3차장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경찰, 검찰은 압수수색해